하나 둘. 합니다잉. 안녕하세요, 송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홍주입니다. 외곽인 드맨 21화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동일하게 게스트 한 분이 오셨는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형주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뮤직비디오 및 광고 연출 및 촬영을 하고 있는 비디오그래퍼입니다. 비디오그래퍼. 그 혹시 비디오. 머리는 김병지 씨한테 지금 네. 영향을 좀 받으신 건가? 뭐 요즘에 그 김병주 말고도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 뒷머리 기른 사람들. 아, 그래요? 네, 뭐 덱스도 있고. 돌아왔구나. 그렇게. 누구? 덱스. 아 그러네. 아무튼 뭐 그럼. 유행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네. 울프컷이라고 하죠. 흔히. 울프컷이네요. 네. 맞네. 되게 많이 그렸네요. 트렌디 하시네. 최근에는 또 광고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와 같은 좀 영세한 1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영상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좀 일이 많이 줄었어요. 뭐 이렇게 원래 이쪽 광고 업계 쪽은 대기업에서부터 좀 그렇게 좀 물량을 많이 풀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부터 이렇게 찬찬히 내려오는 형식인데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부터 혹은 뭐 영화나 드라마 쪽도 전반적으로 좀 제작 물량을 많이 줄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일이 줄었습니다. 가까이 대라고 네. 하시네요. 네, 최근에 일이 좀 줄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광고 촬영도 하시니까 네. 또 트렌드함을 또 그쵸. 계속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뭐 흔히 얘기하는 광고 연출 감독들은 예전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이렇게 스카프를 콧소리를 내면서 네. 자 액션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흔히 얘기하는 트렌드를 앞서가시는 분들. 맞아요. 네네. 네, 뭐 아무튼 좀 광고 연출 감독 감각적이신 분들이신 거죠. 그쵸 이제 그죠? 외국물도 많이 드시고 맞아요. 이렇게 거기서 뭐 빵도 좀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프랑스에서 네네네. 유학하시고 막. 네네네 그런 분들이 흔히 한다고들 하는 그 자리라서 음. 트렌드함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 필수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직업적인 어떤 애티튜드로.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형수 형 초대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와. 이게 또 저번 주와 또 똑같이 여러 분야에 있는 어떤 저희 친구들 불러가지고 사실 뭐 제가 부른 건 아니죠. 아또 그렇게 됐나요? 형수 야 나도 저기 나갈래. 해서 맞아요. 그래 좋지 해서 저 정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여기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뭔가 패널로 참여하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급 게스트죠. 이거 외곽인님은 좀 보셨네? 그럼요. 매주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김박재재 편을 보고 혹시 달아오르셨나요? 달아올랐다면은 뭐 어떤 의미로? 주먹이 쥐어졌다던가. 아니 그렇진 않고 오히려 그냥 좀 약간 짠하던데요. 그래요. 왜요? 약간 그냥 그의 어떤 그죠. 고군분투와 그리고 그 세월을 감내하는 그것 자체가 좀 약간 마음이 쓰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맞아요. 최대한 유쾌하게 한다고 한 거였는데. 아유 뭐 그래도 유쾌했죠. 약간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가 저만의 관전 포인트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에는 이런 말 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유복한 가정과 어떤 엘리트 집안의 어떤 그런 거였다면 네. 진짜 프롤레탈리아 노동자 출신으로서 우리 모두 같은 자리에서 두 주먹 힘껏 쥐며 그죠. 일어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초대석이 이제 연달아 2주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이걸 약간 좀 이 갭을 좀 경험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음미하면서. 같은 예술계 안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수 형이랑 뭐 안지 그래도 꽤 됐는데 맞아요. 그래도 한 5년은 그죠.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가 네, 일도 네, 그래도 같이 한 게 꽤 있고 같이 하고. 그 또 터프하게 한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둘이 같이 한 썰뿐만 아니고라도 이제 형주 형이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롤레탈리아 전형적인 인물이기 네,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으로. 굉장히 네. 진짜 이랬다고 할 정도의 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 형이. 그래서 오늘 형주 형과 대화를 해보면서 어떻게 이
예술 시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런 걸 좀 파악을 해봅시다. 또 영상업에 꿈을 가지신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그러면 형주 형이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죠? 네, 저 90년생입니다. 90년생이고 올해 34인가? 그저 이제 네, 5인가? 네다섯 중반이죠. 맞아요. 네, 30 중반의 대한민국 평균 남성입니다. 평균 남성은 아닐 겁니다. 남성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그거부터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영상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가졌나요? 꿈은 사실 뭐 구체적인 꿈은 갖지는 않았고 한 고3 때쯤에 이제 집에서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셔가지고 갈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공부로는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미술을 좀 선택했던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때만 하더라도 예체능이라 하면 공부를 조금 안 하고 살짝 그 어떤 뭐 예술과 관련된 머시기들을 조금 살짝 같이 곁들여가지고 대학을 한번 도전해 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은 분류로 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학교에서 분류하기로는 뭐 이제 각자 이제 나름의 고군분투가 많았겠지만 예.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축에 속했고 그 당시에 이제 한예종이라는 그 학교를 좀 미술과 그런 조형 예술과를 이제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이제 한예종은 가지 못했고 이제 개원예대라고 하는 다른 대학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네. 그런 어떤 작가 생활 이제 그 현대미술 작가 생활을 좀 목표로 두고 이렇게 20대 초반을 보내다가 거기 네네 개원대는 무슨 과였죠? 그 과 이름 자체는 프로젝트 아트라고 하는 어떤 이제 지금은 과 이름이 사라졌는데 아트 앤 플레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거기서도 항상 그 학교 자체는 어떤 시도 새로운 맞아요. 시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도를 하느라 과 이름도 사라지고 맞습니다. 뭐도 사라지고 뭐 여러 분류로 되는데 어쨌든 순수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과에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회화라든지 뭐 그런 뭐 입체 뭐 매체 예술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는 어떤 그런 예술을 배웠었죠. 맞아요. 거기가 전문대여서 2년 정도. 상록이가 이제 형 후배입니다. 네. 개원예대인가요? 개원예대예요. 지금까지도 아주 몰랐던 그걸 모르셨어요? 새로운 사실입니다, 사실. 아니요, 몇 번 말했는데 까먹으신 거고요. 같은 과일 겁니다. 매체 예술이야? 네, 아트 앤 플레이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얘기할 게 많겠네. 근데 상록이가 또 재수를 해서 갔기 때문에 2년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 엄청 나중에 들어간 건 아닌가 보구나. 돌다가. 그죠? 아니고. 재수하고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그렇죠. 다른 학교도 가고 막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같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1년 하고 군대 갔다 왔거든. 그러네. 2년 채우고 왔었으니까. 같이 있었겠는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네요. 진짜 얘기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또 네. 인연이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이제 과를 졸업하고 나다가 어쨌거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업 예술가로서 뭔가 이게 살아남는다는 것이 마냥 그렇게 좀 쉬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쵸.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를 이제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술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뭐 기술도 여러 가지 좀 도전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목수 일 관련 일들도 좀 찾아서 공방에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20대 중후반을 보내다가 개원예대에서 이제 같이 알았던 영상과를 나왔던 형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가 20대 후반쯤에 또 이렇게 연락이 닿으면서 그때 이제 그냥 영상 쪽으로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뭔가 그 선택을 하는 경위가 먹고 사려고 하는 거에 더 중점적이었지. 여기서 내가 뭔가 또 나만의 예술을 영상으로 펼쳐 보이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 광고 촬영팀, 조명팀 막내를 이제 시작으로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차오르는 거죠. 표현의 의지가. 이거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나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배터리 갈면서 끝날 인생은 아니다. 여기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이지만. 네, 분명히 그 내부에선 중요한 일이지만 나는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나 스스로에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어떤 그런 뮤직비디오 작업들 쪽으로 어떤 예술에 대한 표현을 분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신 게 20대 후반인 거예요? 거의 그런
연출 감독으로서는 정확하게는 29대 제가 데뷔 작품을 작업을 했고 이런 영상 쪽 일 자체도 한 8쯤에 시작을 했어요. 아 배터리 갈 때쯤이. 맞습니다. 아, 가가지고 28쯤? 이제 야 형제 배터리 가러 와. 요즘 그거 할 때쯤이 28살. 아 근데 왜 굳이 뮤직비디오였을까요? 영상에도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많을 맞아요. 텐데. 근데 제가 그런 광고, 뮤직비디오 업계 기술팀 막내로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게 사실 광고랑 뮤직비디오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주 이제 밀접하게 접하는 어떤 그런 표현물들이. 근데 광고 자체는 어쨌거나 뭐 어떤 상업 예술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창작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창작자를 감독이라 치면은 감독의 권한이 좀 별로 거의 없죠. 이제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조금 그거를 방향성을 하는 거가 더 크고.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창작자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에게 주는 권한이 훨씬 컸어요. 뭐 지금도 역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뮤직비디오를 딱 선택하게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자유도 면에 있어서. 자아를 쓸 수 있는 어떤 장르를 생각하다 보니, 매체를 생각하다 보니. 맞아요. 어쨌거나 그 자유도와 멀리 봤을 때 좀 더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들을 좀 발산할 수 있는 쪽이 뮤직비디오였다. 그 좋아요. 스카프 두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지간히 굳건나 봐요. 스카프 입고. 매우 배터리를 딱 들고 나서 있어요. 이걸 지금도 던질까 이렇게. 가물가물해요. 네. 저기 어떤 강남 바닥에서. 네네. 많이 있겠죠. 네.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인생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주 그분들 대단하시죠.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목수 뭐 일도 배우셨다고 하셨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커피숍도 맞아요. 했다고 네. 들었는데 그 얘기 좀 재밌는데 너무 좀 길거든요. 맞아요. 조금 줄여요. 짧게 해가지고 어디 같이 살고 아. 약간 이런 그것도 짧게. 거의 진짜 프로레타리아처럼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맨 처음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나이가 딱 23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군대도 다 졸업하고 2년 이제 마지막 학기까지 딱 2년 졸업하고 나니까 23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에 그 대학교에서 알고 좀 친하게 지냈던 시간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 이제 그분은 그 당시에는 이제 현업 작가로 이제 생활을 하시던 그런 그 미술 작가, 현대 미술 네. 작가로 생활을 하시던 이제 그 교수님이셨고, 그 교수님하고 되게 이게 소통이 잘 되셨어요. 됐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분이 주변에 몇 명의 사업가와 동업을 해서 특이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본 적이 없는 커피숍을 차릴 건데 그 커피숍이자 디자인 워크 제품들, 아트워크 제품들을 같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걸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네. 라고 이제 물어봐서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시점 때 저는 이제 배운 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기간이 짧다 보니까 공부가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었고, 저같이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유학을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는 차원에서는 보통 유럽 쪽을 그 당시에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독일이나 학비는 그래도 많이 거의 네네. 엄청 싸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고민하는 것, 그 선택지와 이제 그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뭔가 그 커피숍과 아트워크 제품을 같이 파는 곳에서 일하는 거를 이제 두 선택지가 있었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이 선택지 쪽으로 갔죠. 프롤레타리의 선택지. 어떤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유럽 등지에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 싹싹 내리면서 거기에 싹 내리면서. 그게 저기 홍대에 비둘기 암살단이라고 그 롤링홍을 건물 6층에다가 그거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그게 만들었던 때가 거의 그래도 어쨌든 1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6층에 카페를 한다는 행위는 거의 뭐 자살 행위와 다른 그죠. 그죠. 아니 카페를 왜 6층에다 해? 그러니까. 누가 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워낙에 이제 또 그 어떤 성경 지명과 이제 멀리 내다보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 예술적 의지가 6층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 모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뭐 네. 걷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무슨 공간이 6층인데 되게 넓어서 그 롤링원 건물 자체가 그 평지수가 되게 넓거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되게 넓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공연? 공연? 예를 들면 군함과 여 라이딩 스텔라 네네. 그분들도 와서 막 공연도 하시고 저희들끼리 뭐 파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던 커피숍인데 잘 되지 않았죠. 네. 한 1년 반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년 반을 못 넘기고 거기에 모인 총 4명의 어떤 인원들 이제 사업가 2명,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수님 그리고 저 이 4명이서 이제 그냥 으쌰으쌰 뭐 커피 서로 돌아가면서 내리고 이제 그런 거 당번 정해서 이제 청소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막 다 일일이 거기 그 공사까지 하면서 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1년 반을 못 넘기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돈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돈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서로 와해되고 마지막에는 막 뭐라고 내용 증명 보내고 너 아이고. 건이 내 건이 막 그렇게 싸우기까지 하면서 한 20대 초 이제 한 24살쯤이었나요? 그때쯤에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꼭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게 맞아. 그러면 그 장사는 잘 됐어요? 장사는 안 됐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근데 거기 월세가 그 당시에 600이었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인데. 600이었는데 월세를 내면서 나름 그래도 각자 가져가는 돈이 100만 원 살짝 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월에 한 1000에서 1000 초반을 조금 찍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그 돈이 막상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게 되면서 네네. 왜냐면 그걸 큰형님이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돈을 그러면서 좀 와해가 됐죠. 비둘기 뭐예요? 암살단. 비둘기 암살단. 본인들을 암살해 버렸네요. 음, 비둘기를 암살해야 돼. 자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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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와 함께 비둘기 그 자살. 2층에서 아이고 기가 막히게 읽으시네. 못 쓰는 거는. 그때 약간 그런 이름들이 유행을 했나 봐요? 아니 지금도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요? 예. 그 밴드 만들 때도 그렇고 보통 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입고 있는 팬티 색깔이랑 뭐 그냥 길 가는 동물 이름 붙이면은 밴드 이름 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나름 거기에 되게 의미를 두셨던 게 저희 마크가 비둘기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잡고 있는 마크였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의 의미는 이제 어떤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내용이 컸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우리가 비둘기를 암살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인간을 암살한다. 라는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 마크와 그 이름이었어요. 카페의 이름. 비둘기가 사람을 왜 사람을 왜 암살해요? 암살하냐면 나쁜 사람들을 암살한다. 아, 어떤 약간 것 정의의 때문에. 사도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곳곳에 이제 다 즐비한 그 비둘기들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도태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암살단이다. 아 괘씸한데요? 저 이제부터 비둘기 보면 바로 삽니다. 저.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실제 비둘기 하나 아무 상관 그러겠죠. 없었던 걸로 네,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있어서 그럼 뭐 커피도 내릴 줄 알고 하시겠네요. 그럼요. 커피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 뭐 이따가 말하긴 하겠지만 네. 본인 막 그 소품 같은 것도 다 본인이 만드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손으로 하는 일들은 좀 그래도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뭔가 몸으로 하고 손으로 하는 일들에는 그냥 간단한 재주들이 있어서. 또 뭐 있나요? 또 뭐 그 당시 때 뭐 했던 것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아. 24살 그 망하고 나서는 가슴에 깊은 상처와 함께 주로 노가다 생활을 좀 이어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20대 중반 때 제주도 가서 이제 무 뽑고 제주는 월동무가 좀 네네. 유명합니다.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거기 월동무가 무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 뽑고 거의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렇게 무를 차곡차곡 쌓는 일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을 이제 제주도랑 그런 데서 보내면은 여름철에는 저기 강원도 쪽으로 가가지고 배추에 이제 농약을 쳤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저기 고랭지 쪽에서 이제 배추에 농약 치는데 고랭지가 생각보다 그 말로는 그게 감각이 잘 안 오지만 실제 고랭지를 가면은 비탈길입니다. 정말 그 이렇게? 경사가 네. 놀랍습니다. 아주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60도를 안팎으로 이렇게 막 하는 엄청 가파른. 가파른 그 비탈길에서 이제 농약을 치는데 조금 그것도 꽤 힘들었고 그러겠네. 그 사이 이제 뭐 봄 가을 때는 이제 다시 서울에 와가지고 택배 상하차 상하차하고. 네, 저희 집 근처에 저쪽에 일산 쪽 넘어간 고양시 쪽에 그 당시에는 그 허브라고 하죠. 네네네. 이렇게 수많은 이제 15톤 박스 차량들이 다 모이는데? 네, 모여가지고 거기서 박스 까고 이제 거기서 택배를 상하차 해가지고 각 택배 이제 기사님들이 받고 이제 출발하는 네네. 그 허브에서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택배 상하차 하면서 그렇게 좀 20대 중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 쓰는 일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 옛날부터 좀 잘 쓰셨나요? 막 몸
단단하고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 신체적으로 눈에 띄게 강하거나 뭐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죠. 네. 그게 어느 정도 뭐 단련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단련이 됐겠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라는 것 자체가 몸으로 하는 직업에 맞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몸으로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영상 일을 하기에 최적의 몸을 만들었다. 그 경험들이. 모르겠어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복수일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했으니까. 왜냐면은 그때도 제가 촬영팀 막내로 들어갔을 때도 그 촬영 감독님이 저한테 빠릿빠릿하다. 좀 이게 처음 해보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좀 상황 판단을 어느 정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예를 들면은 기술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집단에 가면은 제가 할 일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얼타죠. 근데 거기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눈치빨로 여기서 내가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다, 뭘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그냥 빨리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야무진 막내였던 거죠? 근데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버릇이 막 그렇게 좋은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야무지긴 했지만 버릇이라고 하면 뭐 에티튜드에 대한 뭐 그런 거. 약간 일종의 그런 거죠. 들이받거나 뭐 그렇죠. 뭐 말할 수 있는 뭐 에피소드 하나 있네. 말할 수 있는 선에서. 네, 말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번은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논현동 이제 지하에서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한 이제 28 막 이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형들이 좀 그래 저보다 나이가 있는 편에 속하는 형들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 이제 30대 그 당시엔 초반 네, 형들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논현동 어떤 되게 깊숙한 한 지하 2층 정도 되는 장소에서 이제 크로마키라는 그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제 역할은 그날에 그거는 지하 2층이긴 한데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되게 긴 계단으로 이어진 어떤 되게 밑에 공간에서 촬영을 하는 장소였어요. 근데 제 역할은 그 입구를 막는 역할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밑에 촬영하는 동안에 뭐 누가 이렇게 보면 안 혹시라도 되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보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위층에서 이제 거기서 자리를 이제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그 촬영 자체가 조용히 해야 되는 촬영이었거든요. 이제 녹음, 현장 녹음도 있어서. 네, 일종의 약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녹음을 네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용히 해야 되는 촬영인데 누가 이렇게 밖에서 쾅쾅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시면 안 돼.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화를 내가지고 이거 문을 해가지고 잠겨 있는데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서 웅성웅성 걸길래 제가 이게 여기를 잠깐 착 하고 지금 죄송한데 촬영 중이어서 네네.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은 뭐 하는 근데 뭐 여기 앞에 주차 때문에 제가 또 강남 이렇게 트래픽이 맞아요. 심하지 않습니까? 주차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주차를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크게 확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크게 오면은 저는 크게 반발하고 아니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제가 크게 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위층에서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밑에 이제 촬영이 중단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의 팀의 막내가 막 이렇게 막 소란을 피워가지고 일이 잘 중단되는 경우는 많이 그죠. 없는 그쵸. 편인데 막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랑 그 아저씨랑 막 싸우고 밑에서 막 올라와서 말리고 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 어르신. 네. 많이 혼났나요? 혼나진 않았고 오히려 저를 조금 잘 타일러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형님들이. 너무 화나 있으니까. 네, 제가 너무 흥분해 있으니까 갑자기 막 저한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그때 좀 급발진을 했던 터라. 촬영하면은 꼭 그러니까 야외나 뭐 이렇게 뭐 거리 통제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은 꼭 이제 시비 거는 아저씨들 꼭 한 명씩 있고. 네, 가끔씩. 예. 근데 다 이해가 되긴 해요. 그분들도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저도 가끔 화날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좀 화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나갈 때 저도 화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찍히는 입장이었던, 그러니까 제가 촬영 관계자이었을 때도 어떤 분이 화를 내고 있었는데 내가 나한테 짜증 나더라고. 내가 이걸 길 막고 있는 거에 짜증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치. 지나가세요. 또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영상 첫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게 몇 년도죠? 그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네. 뭘로 데뷔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달이라고 하는 그죠. 그 리즈 군주의 그 어떤 래퍼 있어요. 래퍼이스. 네, 그분과 함께 트리라는 네, 곡으로. 트리라는 곡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네. 이게 찍고 대박입니다. 왔었죠. 진짜. 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그때도 이제 그 친구를 맨 처음에 어떻게 소개받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던 이제 영상과 출신인 그 감독님 그 형님과 같이 살던 시기가 그때 이제 2018년 19년이었는데 네. 그때 그분의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됐던 아티스트였어요. 그때 그 제달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리고 그때 이제 저한테 들려줬던 몇 가지 곡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싱글 EP를 준비하던 시기였고 그 곡들 중에 바로 저한테 좀 영감을 줬던 그 곡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나 거기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되게 명확하고 심플하면서 노래 제목도 이제 트리라는 게 조금 마음에 들어서 그때 그 거기에서 이제 미팅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로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뮤직비디오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들 인디맨으로서 알다시피 인디 아티스트들이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금액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작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거짓이 뭐 한 100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거의. 그거를 네. 게다가 이제 감행하기까지 되게 고난과 시행착오도 많고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가져왔던 돈이 그래도 꽤 어느 정도는 됐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친구가 가져온 제작비를 넘어서는 강력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열정이 그동안 그 당시에 제가 모았던 돈을 거기에 크게 한 방에 투자할 만큼으로 예술에 대한 어떤 갈증과 욕망이 컸던 터라 그 당시에 이제 방 보증금을 빼가지고 와, 나 이거 한번 그때만 해도 이제 카메라 배터리만 갈던 시기니까 아 이거 한번 내가 보여줘야겠다. 근데 그 보여주는 거는 뭐 어디에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냥 나와 벌스의 세상이죠. 아, 세상이었어요. 예. 세상에 보여줘. 내가 하나 보여주겠다. 나 평범한 사람 아니다. 나 족밥 아니다. 나 족밥 아니다. 내가 보여준다. 하고 마음을 크게 먹었던 터라 그 당시 이제 방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 친구가 가져왔던 이제 제작비와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같이 엄청 친했던 촬영 감독 형, 네. 그 형도 자기의 좀 제작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그 세 명의 제작비를 모아서 갔던 곳이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어떤 나라였고 마다가스카르를 간 이유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이제 노래 제목이 트리니까 제가 아이디어 영감을 맨 처음에 어디서 실현했냐면 트리 어쨌든 나무잖아요. 나무? 뭐 특별한 나무가 뭐가 있지? 구글링에서 찾아보다가 바오밤 나무라는 어떤 큰 나무가 네. 이제 구글링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네. 어? 바오밤 나무? 이거 어디 있지? 근데 저기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어떤 그 섬나라의 분포 지역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좀 먹는 쪽으로 되게 그냥 아이디어가 실현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이제 뭔가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뮤직비디오를 뭐 찍겠다고는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네. 그냥 컨셉은 로드 트립으로 그거를 그냥 컨셉을 잡았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찍은 소스들이 많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뭔가 좀 구성을 짜서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컨셉 자체는 로드 트립으로 잡았고 가는 동안에 뭐 저희가 경유도 많이 했는데 그 곳곳에서 이제 계속 소스들을 모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어느 정도 구성을 후반에 조금 만들어내면서 하는 형식이었는데 그럼 콘티를 뭐 짜고 들어간 게 아니었네요. 그냥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진 않았고 글 콘티 정도는 있었어요. 아,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조금 표현을 하고 싶어 했던 요소들이 뭐였냐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마지막 후반부쯤에 어린 흑인 소녀가 네? 이렇게 어떤 가면을 쓰고 이렇게 딱 정면에서 바라보는 샷이 있는데 네. 그 가면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하회탈 가면에다가 약간의 그런 아프리카 부족의 조금 뉘앙스와 무드를 가미한 형식으로 제가 조금 만들어낸 가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비로운 거를 이제 조금 이게 감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소녀한테 씌우고 싶다라는 그 어떤 좀 그런 키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뭐 물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어떤 큰 맥락의 어떤 콘티들은 있었고 뭐 명확한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 어렵죠. 그리고 또 해외고 맞아요. 하니까. 네. 거기 도착해서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들고 갔나요? 뭐 카메라는 그냥 다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들고 갔고 뭘 하나 들고 갔고 그게- 드론도 막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촬영 인원이 저하고 이제 촬영 감독 이렇게 두 명이었고 네. 어쨌거나 찍히는 피사체는 이제 아티스트 한 명인데 그 두 명이서 갈 만한 양은 진짜 아니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부르는 축과 좀 네. 이제 로우엔드 카메라 부르는 축이 있는데 그 하이엔드 카메라 중에서 이제 시네 카메라에 속하는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카메라 기종을 골랐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엄청 많이 추가하면서 양이 많아졌는데 거기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셋이서 뭐 운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서 네. 제가 그 한인 게스트 하우스를 이제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구글링 해가지고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한인 게스트 하우스를 섭외를 해서 거기서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라든지 운전 그리고 관련된 어떤 식사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조금 부탁을 드리는 형식으로 네. 하고 이제 촬영만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세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착했죠. 근데 사실 저 계획 자체는 그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외국에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서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뭐 이렇게 장소를 많이 이게 누비면서 찍을 생각을 했는데 그 섬 나라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세계에서 진짜 한 4번째로 큰 되게 엄청 큰 섬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획을 했던 그 몇 가지 지역들 에리어가 거기서 체류하는 기간 자체를 4일로 잡았는데 가고 싶었던 3곳 중에 한 곳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가 가는 이동 시간만 거의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3곳 중에 그러면은 한 곳은 아까 얘기했던 바오밥 트리가 많은 장소였고 나머지 이제 그런 뭐 다른 장소였는데 3곳 중에 이제 한 곳을 골랐던 게 이제 그 바오밥 트리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진짜 바오밥 나무만 찍고 근처에서 뭔가 이렇게 가는 여정을 찍는 정도로만 클립을 조금 소유할 수 있었던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연출은 아예 처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과 어느 정도 뭐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속 갖고 있는 어떤 영상의 느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작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더 쪼개서 말해보자면 처음 작이었는데 어떻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을 먼저 알고 있었느냐. 본인이 좋아하는 그냥 진짜 본능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 없었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로드 트립이었으니까 사실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어떤 그 본능적인 거에 조금 가깝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저도 사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뮤직비디오들을 여러 개 작업하면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저도 후에 알게 됐어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어떤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있긴 한데 정확히 그거를 말로는 못하겠으나 이게 뭐다 여기는 뭐다라고 말로는 못하겠으나 비슷한 어떤 그 톤 앤 무드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은 맞아요. 좀 슬프고 뭔가 애절한 그 무드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뭔가 계획하거나 혹은 인지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저는 뭔가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만 뭔가 상황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두 분도 사실 계속 작업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럼요. 뭐 이게 뭔가 완전 인지해서 이렇게 뭔가 여기 표현의 저변을 다 안다기보다는 어쨌거나 작업을 하고 또 다음 작업을 하고 하면서 뭔가 그 맥락 안에서 약간 세계관이 맞습니다. 근데 인지가 되는. 굳이 이렇게 나눠보자면은 음악은 조금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작업 기간도 그 영상에 비해 좀 짧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영상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편하게 낼 수 있는 어떤 나의 습관 같은 거를 내비치기 좀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은 그때가 또 형주 형이 또 그때 처음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았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 이제 개의치 않고 본능적으로 본인의 그림을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뒤에도 말할 거지만 저도 이제 뮤직비디오 제가 감독을 한 것도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형주 형이 도와줬었는데 맞아요. 너무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그거였어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았더라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를 모르니까. 맞아. 그러니까 조금 생각이 좀 탁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색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뭐 물어봤었는데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달의 나무 네, 나무가 트리. 굉장히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나오고 나서. 뭐 이제 일반 분들은 아무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그 당시에
약간 그 힙합 한다고 하는 되게 소규모 그룹 측에서는 조금 그래도 그럼요. 이 소문을 살짝 탔던. 그리고 그런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말하면 좀 뭐하죠. 아무튼 인디 뮤지션들 사이에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들어간 버짓이 많이 들어가고 그쵸. 이런 때깔을 내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마다가스카르까지 가가지고 본인 보증금을 빼가지고 갔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 감독 형 집에 얹혀 살았어요. 한 6개월 정도. 게 그리고 또 이제 갤로퍼 헬로퍼. V형 갤로퍼에서 또 살기도 하셨고 그럼요. 아, 그래요? 차 안에서 한 2주 정도 조금 더 지냈던 기간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그 뭐 미리 뭐 말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거는 이제 형수 형은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하자면 야마의 결정체다. 인간이 야마의 결정체예요, 이 사람. 본인이 뭐 이렇게 뭔가 이제 목적 뭐니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 있는 사람. 야마가 인생 목표인 사람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요. 첫 연출작에 보증금까지 다 빼서 그러니까 맞아요. 일종의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면은 그 작업이 혹은 그 제달이라고 하는 가수가 잘 될 거다라는 걸 조금 염두에 두고 한 베팅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 예술 욕망을 펼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한 베팅이었죠. 예를 들면은 아티스트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 강력한 예술 의지를 표방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강력해서 맞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고 싶은 말이 저와 이제 만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 네. 너무 좋죠. 그 전에 이제 그 제달 이후에 뭐 다른 분의 어떤 것도 만드시고 방용국님이신가요? 그쵸 그쵸. 네, 그분 것도 만드시고 네, 그 뒤에 이제 컬처네온 맞아요. 컬처네온이라고 컬처네온. 제가 라이브를 음. 라이브 클립을 하나 찍으러 이제 거기 어디였죠? 파주였나? 파주였죠. 네, 파주 촬영장에 갔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뭐 하고 계셨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촬감이셨죠? 네, 맞죠. 촬영 제가 직접 이렇게 하면서 짐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작동 기계로 홈크의 어떤 라이브 장면을 촬영을 했죠. 맞아요. 그때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서 썰을 좀 예. 들어볼까요? 그때 그 컬처 네온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 클립이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하거나 혹은 아직은 크게 알려지지 않은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작업의 수준이나 퀄리티가 엄청 그래도 괜찮은 그런 아티스트들을 해외에서도 섭외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섭외를 해서 선보여주는 그 라이브 클립 어떤 채널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1화가 제가 알기로는 덕화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막 언더그라운드인 사람뿐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 네, 되게 괜찮은 사람들을 오드리 섭외해서 누나도 나오고요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제가 왜 나왔는지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엉크니까 나왔죠. 저만 진짜 인디 언더그라운드 사람이고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언더 쿼터제로 하나 넣었나 보죠. 그랬나 봐. 아직도 모르겠어. 날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뮤직비디오 작업들을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또 역시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예술의 의지가 강력하게 충만하던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들과 어떤 작업을 조금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가득 찬 상태여가지고 특히나 그 라이브 클립 하는 일 자체가 아티스트들을 마주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을 이제 눈앞에서 보면서 이 아티스트하고 진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네. 내가 바로 가가지고 번호를 따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홍크가 왔죠. 두 번째 촬영이었나?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첫 곡이 뭐였더라? 이하손 마이스포키 블루진입니다. 이하손까지 했죠. 네, 둘 다 했을 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첫 곡을 듣는 거기서 이제 혼자서 그 전자기타를 그냥 손에 들고 번거지 모자를 딱 쓰고 다 하면서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진짜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딱 담아 그 순간을 담아내면서 끝나고 번호 물어봐야겠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촬영이 끝나고 직접 여쭤봐가지고 이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그죠. 조금 이렇게 그 친해지는 시작의 계기를 조금 물꼬를 트지 않았나. 네. 사실 제가 뭐 그때 작업을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통성명하고 번호 교환하고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진짜로 눈을 좀 붉히면서 나 당신이랑 작업하고 싶어요라고 말한 게 이게 형정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사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 너무 이게 눈에 광기가 보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컬처 네온 그 파주 그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고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EP를 내는 이제 그레테라는 앨범을 낼 때였는데 형주 형이 뭐 계속 촬영 이후에도 뭐 그냥 술 먹자 뭐 이런 식으로도 맞아요. 많이 하고 네. 뭐 해가지고 바꿔주려고 좀 노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형 뭐
작업 같은 것도 많이 그때 봤었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걸 했지?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뭐 보증금을 빼고 막 이런 얘기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 만나서 술 먹으면서 이제 형 그 과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그 야마의 정수다. 이 사람은 무조건 나랑 같이 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레테 앨범에 있는 곡을 하나 뮤직비디오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결과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디 뮤지션은 이제 버짓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버짓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그때도 이제 제 열정의 피가 쏟아 부어졌죠. 같이 쏟아 부어서 돈을 부었죠, 정확히는. 네. 거기에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 그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고군분투를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어제만 해도라는 곡이죠. 고개로 가서 명곡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촬영 때 에피소드가 꽤 있습니다. 이게 또 맞아요. 그때 그레테 앨범을 준비하면서 전에 들었던 방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어제만 해도라는 그 곡 그리고 워낙에 이제 홍크 씨가 리릭시스트다 보니까 네, 그렇죠. 또 시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사를 네. 시인이죠, 시인. 어려워요. 이제 해석하거나 이거를 이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2차 창작자로서 재해석하는 거를 더 했지 그게 더 마음에 들어하는 타입이어서 오히려 그거를 되게 알기 쉬운 뭐 문장보다는 오히려 조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조금 스토리를 이제 구축을 했고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장소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추억을 쌓았죠. 쌓았죠. 네. 거기가 이제 세종이었죠. 세종시에 있는 합천이라는 어떤 그 강이 있는데 그 합천이라는 강이 4대강 사업 때 이제 이명박 시절에 4대강 사업 때 우리나라 이번 주도 나오네요. 네, 강줄기 사업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강 예를 들면 사업이라 하면 뭐 거기를 공원을 뭐 조성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천도 이제 그 세종시가 그 강줄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 사업 때 거기가 되게 많이 뭔가 발전을 하려다가 이게 이제 그게 끝까지 끝을 맺지 못하고 이게 조금 정리가 되면서 버려진 어떤 그런 공원들이 즐비했던 약간 버려진 그런 강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로케이션을 어떻게 찾냐면은 구글 지도로 찾아요. 네네. 구글 지도랑 네이버 지도로 찾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좀 구축했던 게 어제만 해도에서 어떤 시골 풍경에서 장례식 우리나라 이게 전통 장례식에 그 이제 상여를 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제 그 이미지를 떠올렸어 가지고 어떤 되게 음산하면서 뭔가 약간 조금 슬프고 우울한 어떤 그런 시골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 지도로 그런 걸 찾아보다가 합천이라고 아까 말씀했던 그 장소를 찾았고 제가 거기 도착한 시간이 그 당시에 오전 9시에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갤로퍼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알았어요. 여기다. 바로 진짜로 그게 딱 느낌이 왔어요. 거기 그 안개가 그 오전 9시인데 철길 딱 하나 있고 그 철길을 지나가서 그 마을 안쪽에 들어가면은 안개가 쫙쫙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 강줄기와 이제 버려진 듯한 뭔가 그런 뭐 되게 노쇠하고 험불한 어떤 이미지들이 그냥 여기서 무조건 찍어야겠다 마음이 딱 들고 근데 이제 거기를 장소를 뭐 찍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고 뭔가 상여도 크게 막 있고 이러니까 일을 벌리려면은 뭐 주변 장소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익스큐즈를 해야죠. 뭔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근처에 좀 길게 나 있는 시골 길이었고 그리고 철길이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그 외곽과 이어지는 철길이 한 2-3km 정도 2km 정도 밑에 좀 긴 원라인으로 하나 있는 거였는데 거기 유일하게 이제 그 마을 사람들도 외곽으로 나가는 철길이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꼭 근처를 섭외를 하고 싶어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과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두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을 쪽에다가 이게 섭외를 하면 되겠다. 왜냐면 여기도
제가 찍고 싶은 장소랑 되게 가까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 슈퍼마켓에서 마을을 갈 장소가 두 곳이니까 비타 500병을 두 병을 그 세트를 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내리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사실 두 번째로 갔고 약간 조금 떨어진 마을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냥 들어가자마자 마을 회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을 회관 가가지고 여기 짱 누구예요? 해가지고 여쭤봐가지고 전학생입니까? 이장님 이제 이장님을 찾아가지고 누구요? 시벌. 짱 나와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비타 500병도 드리면서 이제 네. 아 여기 촬영 장소로 이렇게 조금 섭외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러시거든요. 뭘 찍으려고 하는데 뭔데 뭐 찍을 걸로 하는데. 장례식 행렬을 이렇게 참 저기 이렇게 조금 걷기만 하면 됩니다.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쭤봤는데 첫 번째 간 마을 그 이장님은 바로 손사를 그치. 아니 무슨 누가 좋아해? 재수 없게 무슨 여기 장례식 무슨 가라고 바로 면박을 받았고 네. 다음 이제 마을을 가야 되는데 1차 장소에서 1차 마을에서 이제 리젝트를 당하니까 근데 무조건 저는 여기서 찍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눈이 돌아가 있었어. 네. 그래서 이 마을을 어떻게든 섭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또 마을 회관으로 갔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장님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거기에 이장님이 안 계시고 이장님 또 뭐 일하고 계시다고 뭐 근처에서 하고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장님. 그래가지고 그 오히려 거기서 이장님 집으로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비타 500 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딱 이장님 보니까 굉장히 남성스러우신 분이었어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땅땅해가지고. 네, 약간 거칠고 되게 남성스러운 분이었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갑자기. 이제 뭐 장례식 이게 저도 이제 앞에서 해봤으니까 장례식 얘기를 꺼내면 확실히 조금 거부감이 있으니까 앞전에 조금 이야기들을 풀면서 장례식 얘기를 조금만 꺼내야겠다라고 이제 작전을 스스로 세우고 저 뮤직비디오 그냥 혼자 찍는 젊은 청년입니다. 여기서 근처에서 철길에서 꼭 찍고 싶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한 번만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가 소정의 어떤 이제 그런 여기 마을 회관에서 빌려주신다는 그 명목으로 드리는 금액과 함께 제가 뭔가 정리를 잘 해서 마무리하는 어떤 작품을 남겨보겠습니다. 네네.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젊은 청년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했죠. 시원시원하게. 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맨투맨으로. 네, 젊은 친구가 뭘 하려고 하는구나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장례식 얘기는 살짝 이렇게 곁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여를 불태우는 씬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불을 태우고 나면은 그 잔재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역시도 같이 처리를 해주시겠다. 그런 식으로 되게 조금 호의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마을 그 회관에 이제 이장님한테 조금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죠. 하게 됐죠. 네. 맞아요. 이 촬영 얘기를 하는데 촬영 허가를 받는 에피소드만 한 5분 했어요. 그러니까요. 말을 너무 잘해.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촬영 전날에 또 거기 가셔가지고 미리 가셨죠. 그게 막 진짜 출연진 분들도 계셨고 스태프도 계셨고 엄청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스태프가 엄청 많아서 저는 그런 촬영장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짝 졸아 있었어요 그때. 아니 왜 씨발 이렇게까지 될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나 이거 망치면 나 진짜 좆된다가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전날에 미리 가셔가지고 이제 그 상여 그것도 만드시고. 상여는 사실 이제 서울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싣고 왔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먼저 이제 보냈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과 함께 조금 더 이제 미술적으로 정리할 게 필요해서 그 전날에 가 있었죠. 그래서 그 근처 이제 그 모텔에서 자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이제 다짐을 했죠. 오늘 나는 간다. 끝까지 간다. 맞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저는 촬영 당일날 새벽에 이제 출연진 분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간데 맞아요. 조 감독님이셨네? 네. 네, 그분 차 타고 이제 세종으로 이동을 했는데 딱 처음 본 모습이 그 새벽이잖아요. 다 이제 어두운데 안광이 보이더라고.
이항수의 안광이 반짝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짝 졸아가지고 아니, 무조건 해야겠다. 그 약간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때. 아 추웠어요.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심지어 눈이 왔어요. 맞아요. 눈이 그 왔었어요. 딱 끝나는 시점쯤에 눈까지 오는 진짜 추운 날씨. 그래가지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죠. 뭐 근데 어느 정도 뭐 잘 풀린 씬들도 있었고 뭐가 좀 삐그덕삐덕 해가지고 맞아요. 저기서 멀리서 이제 형이랑 뭐 스텝도 이제 다 형 지인들이니까 맞아요. 다 그냥 다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고 맞아요. 왜냐면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씬 다음에 혹은 이 컷 다음에 어떤 컷을 붙여야 될지 하는 것도 막 되게 불명확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찍느냐 마냐 근데 나는 꼭 찍고 싶은 게 있고 하는데 뭐 시간은 없고 사람들은 계속 지치고 막 추우니까 이제 체력은 떨어지고 심지어 이제 거기서 물에도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밤이 다 지났어요. 네. 밤이 딱 지났는데 이제 물에 들어가는 씬이 있다는 거예요. 추운 날에. 네. 아니 그 전에 이거였습니다. 갔는데 촬영장에 갔는데 형수 형이 저한테 이제 담배 피면서 한 말이 성현아 너 옷 다 벗고 저 소울이 들어갈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울이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다 벗는 건 내가 좀 맞다. 그렇다. 소울이 맞죠.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근데 그 물에는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그래 뭐 물이면 뭐 들어갈 수 있지. 소울이. 존나 추운데 그 안광이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물에 들어가는 씬이 조금 뒤였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태프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걸 찍으려면은 스태프들도 다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조명도 들어가야 되고 맞아, 형도 맞아. 들어가서 맞아. 배 끌고 있고 거기서 네, 네. 다행히 되게 자그마한 어떤 그 나룻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이제 조명 감독님은 그 위에 타시고 제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거를 배를 이제 끌면서 맞아요. 이제 홍크가 이제 서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움직였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부터 그 얼음장 같은 물에 막 다 막 물 들어가면서 벌벌 떠면서 하니까 거기서 내가 안 들어간다고 못 하잖아요. 아니, 물론 들어갈 생각이긴 했는데 일단 뭐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존나 추운 거예요. 이게. 맞아 추웠어.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게 또 형수 형이 야 벌벌 떠니까 좋다. 더 떨어. 멋있었어요. 이러면서 그냥.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 3초 나갔죠 그 장면. 네. 한 번 딱 나고 그냥 딱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컷 이제 하이라이트 씬 찍을 때 눈이 막 오는 그 거기에 상해를 불태우는 씬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불태우는 씬. 사람들 다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죠? 불이 안 붙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아침부터 부슬부슬 이렇게 뭔가 비가 아주 살짝 이거 오고 있었고 그 전날에는 비가 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다 젖고 상여도 젖어가지고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막 가져온 그 기름통도 있어가지고 기름통 뿌리면서 막 했는데도 안 붙어가지고 이제 이장님한테 이제 제가 SOS를 요청했죠. 찾아가가지고 이장님 그 마을 회관 쪽에 야 끝나면은 야 정리해서 연락해라 하고 계시더니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거의 새벽 한 12시. 근데 그 전에 그 연락하시기 전에 이게 안 붙으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주변에 이제 땔감 같은 거 찾아다니려고 갤로퍼 그거 가지고 막 가는데 진짜 쌍욕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쌓아놓은 땔감 것들 있잖아요. 쌍욕을 하면서 아래로 막 존나 던지는 거예요. 맞아요. 통나무도 엄청 큰 거 가져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빨래티 이런 거 부셔가지고 다 던지고 덮고. 이러는데 네. 거기 사람들 다 이제 존나 추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기다리는데 불은 안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게 보이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다. 그치. 돌아 있는데. 눈이 돌아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장님한테 결국에는 맞아요. 네. 그리고 불이 너무 안 붙어가지고 이장님한테 혹시 이게 뭐 땔감이나 아니면 조금 쌓아둔 청 같은 게 없을까요? 여쭤보려고 이렇게 가가지고 불이 안 붙어서 막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어디서 이렇게 박스 안에 자그마한 마른 장작들을 이렇게 다 쌓아놓은 그거를 가져오시더니 묵묵히 가세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기름 한두 방울 이렇게 쑥쑥 뿌리더니 신나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그 불을 한번 싹 붙이니까 그게 발화제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팍 타가지고 바로 불 붙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화력 자체가 시작되는 곳이 엄청 세니까 그죠. 열이 받아가지고
불이 붙더라고요. 급하게나마 이제 마지막에 찍을 수 있었고 맞아요. 그것도 잘 나왔죠, 되게. 저는 좋았어요. 맞아요. 어제만 해도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의 열정을 했지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죄책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얘기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작업을 할 때 그 후에 어떤 보상이나 그 리월드 같은 부분은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그냥 이 좋은 곡을 만나서 내 생각과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혹은 그 분출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그 당시에는 되게 그거를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씨발 보여준다. 그럼 보여주고 야 봤지? 짱이지. 그거면 됐어.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어제만 해도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 진짜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날 끝나고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것도 다 재가 돼가지고 그냥 다 망가지고 저희가 밭에서 그냥 그거를 태웠는데 네네. 그 의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삽으로 탁탁탁 치면서 그냥 다 그냥 부수면서 그냥 바로 땅바닥에 바로 묻으시더라고. 야 가 이제 됐어 하면서 가가지고 상남자의 전형이죠, 진짜. 진짜로. 진짜 그냥 마초 그 자체네요. 인사드리고 이제 거기 있는 상황 정리하면서 이제 저랑 이제 펑크는 맞아요.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제 물에 잠긴 상태라서 둘이 이제 옷 떨면서 이제 샤워하면서 찬물로 샤워하면서 찬물로 샤워하고 뭐 화장실에서 벌벌 서로 나오래 꽃을 다녀서. 봤죠 이제 네. 처음으로. 다막 바지 막 낙엽 껴있고 막뭐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옷 갈아입고 이제 차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제 갤로퍼 차량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주로 듣던 5, 60년대 그때 이제 재즈 음악들이 좀 있었어요. 그 미국은 그 당시에 좀 그래도 재즈가 좀 네네. 성행을 하던 맞습니다. 시기잖아요. 5, 60년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아버지 세대들이 좋아하는 곡 중에도 있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곡을 네네. 제가 네. 그때 한참 들었었어요. 그 시기 때.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애창곡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갤로퍼 차량 되게 완전 무쇠 그 차량을 딱 타고 가는데 눈이 샥 내려. 맞아. 아, 그 밤에 새벽에 우리 거기 세종시 그래도 충청도 아니. 그죠. 거기서 그 탁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달리는데 거기 그게 또 히터가 안 돼가지고 히트 안 돼요. 소리를 다 주는 거야 진짜. 맞아, 둘이 맞아. 타고 가는 거예요. 몰랐어요. 몸도 차가운데.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마이웨이를 딱 틀었어요. 그때 홍크가 그 전주 시작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곡이 하고 그 노래 듣는 동안에 거의 말 안 했던 거예요. 맞아요. 얘가 그냥 진짜 감상을. 그 뭔가 그 상황의 감상을 딱 그냥 즐기는. 볼륨을 엄청 크게 이빨,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젖어 있어. 덜덜 떨면서 막. 눈 약간 내리는 그 차 안에서 마이웨이 들으면서 고속도로 달렸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맞아요. 엄청 강하게 남는. 그렇게 막 기억이에요. 엄청 막 둘 다 엄청 피곤한 상태고 거의 막 탈진 직전이었어요. 이게 사실 운전을 하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 듣고 막 하다가 야, 안 되겠다 해서 휴게소 가서 좀 자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기억이 저도 좀 뚜렷하죠. 엄청 춥고 몸 피곤하고 막 둘 다 막 버들버들 떨면서 가고 있는데 그 마이웨이가 또 중년 남성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런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 그렇지. 검은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헤드라이트에 의존하고 네. 눈발 날리는데 그 딱 가는 그 간지가 있었죠. 낭만이 좀 있었습니다. 낭말 좀 둘다 즐기다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좀 자다 갔죠. 아무튼 재밌는 일이 좀 많죠 이게. 그러게요. 어제만 해도. 그리고 또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저희가 벌써 1시간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1시간 네네네. 좀 뭐 끊었다가 2부에서 뭐 다시 하던가 뭐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여러분들 재밌죠? 이렇게 그 프롤레탈리아의 인생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그 있습니다. 21화를 할 동안 이제 처음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너무 잘해. 아 그런가요? 말 너무 잘해. 말 재밌게 하는 사람이 처음 나온 거죠. 맞아요. 전 주변 사람들이 저 말 진짜 못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여기에선 아.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동진이네. 아 그래요? 오, 신기하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외곽인디맨 1분 이렇게 끝낼 거예요. 목요일에 오겠습니다. 안녕. 2부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은 오시기 30분 전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일하기 싫은 최악의 감독. 알지? 이러는 감독들은 정말 패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가 실명을 언급하고 싶은데 그래도 주먹 다짐까지. 뭐 원한다면 여러분들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피하십시오.